네, 이제 마지막 주차입니다. 지금까지 6주차 수업까지 들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,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는 것은 아마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잘 이해도 되셨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안 되더라도 한번 쭉 들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, 우리 스스로에게 같이 한번 박수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지금 6주차까지 찍고 있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그럼 포스트엑스 크리에이터 2023 6주차 이동현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 전달을 이어서 볼 텐데요. 첫 번째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. 유리판 생산 공정에서 유리판 온도가 900켈빈일 때 유리판 양면에 공기를 불어넣어 냉각시키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너무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유리판이 쫙 깨질 수도 있고 되게 공정상에 안 좋은 느낌이 있겠죠. 그래서 유리판이 열 전도도는 1.35W/m 켈빈으로 미터 per 켈빈으로 UF 표면 열 전달 계수는 5.0W/m 제곱 켈빈으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. 근데 공기로 냉각하는 공정에서 온도 배가 이만큼 이하가 되어야 유리판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, 결국에. 그러면 결국에 얘가 딱 이만큼의 값이 될 때가 언젠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리를 균열 없이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냉각 공기의 최저 온도를 구하라. 딱 그 경계점의 온도를 구하라 라는 말이랑 똑같겠죠. 무려 시험에 2번이나 나온 문제네요. 되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알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요. 그래서 최대한의 그 열 용량에 대해서 Qmax라 그러면 열량에 대해서 얘는 그 온도 차이에 대한 어떤 사실 열 전달 하나의 방정식이거든요. 되게 중요한 방정식인데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맥시멈일 때가 되겠죠. 그러니까 온도 9배가 맥시멈일 때가 Qmax가 나오는 시점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때는 열 전도도가 아까 1.35W/m 켈빈이라 그랬고, 그 다음 이제 가능한 온도 9배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얘는 단위로 환산해주면 100cm는 1m니까 곱해주게 되면은 2025W 정도가 나옵니다. 2025W per 미터 제곱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, 얘가 바로 약간 그 딱 최대가 될 수 있는 열 레이트인 거죠. 전체에 도달하는 열의 양, 속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얘가 대류이다 보니까 유리의 온도 마이너스 공기의 온도가 되겠죠. 그러면 결국에 이 온도차라는 거는 이걸 델타 T라고 할게요. 이렇게 이 친구는 결국에 아까 구했던 그 2025W/m 제곱에 대해서 H를 나눠준 값이 될 겁니다. H는 방금 이제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대입을 해보면 405켈빈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얘는 아까 봤듯이 델타 T랑 같은데 이 말은 결국에 유리의 온도 마이너스 공기의 온도일 거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유리의 온도는 문제에 나왔듯이 900켈빈이 기준이었어요. 그죠? 900켈빈일 때라 그랬으니까. 그러면 이때 공기의 온도는 결국 900켈빈 마이너스 405켈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공기는 최저 195켈빈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낼 수 있겠죠. 적어도 유리판에 이 균열이 생기지 않고 말끔하게 유리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기의 최저 온도는 적어도 495켈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나요? 그 다음 이제 이 문제는 아까 저번 주차에 풀었던 것 같아서 잘못 넣은 것 같네요.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45번 풀어보겠습니다. 내부에서 7.5 곱하기 10의 7승 와트 퍼 미터 제곱에 열이 방출되는 지름이 0.05m인 우라늄 봉이 있습니다. 일정한 온도 T0로 유지되는 물이 담겨져 있는데 우라늄 봉 표면에서 열 전달 계수가 이렇게 되고 우라늄 봉 표면 온도를 TS라고 할 때 그걸 구하라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죠. 그때 뭐 K도 나와 있고 봉 길이는 지름에 비해서 매우 길다. 근사를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엄청 기니까 어떤 비율로 나왔을 때 얘는 거의 0으로 봐라 아니면 1로 봐라 아니면 뭐 무한대로 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원통 형태의 어떤 무슨 우라늄 봉 같은 게 있겠죠. 여기서 이렇게 되게 열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때 Q가 얼마나 되는가? 7.5 곱하기 10의 7승 와트 퍼 미터 세제곱으로 열이 방출되고 있다고 하네요. 이때 지름은 0.05m가 되겠고요.
그러면 반지름에 비해서 일단 이 길이가 이 원통 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L이 R보다 충분히 크다고 했으니까 열은 사실상 레디얼한 방향으로만 방출될 겁니다. 즉 이쪽으로 방출되는 열은 거의 무시를 하고요. 오직 이쪽에서만 방출되는 옆쪽으로 방출되는 열만 고려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즉 원통형 좌표계에서 R축으로만 전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상 상태라면은 우라늄봉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전부 다 표면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우라늄봉 표면은 즉 제가 원통 좌표계를 잡아볼게요. 다시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중심이 R이 0일 때 이렇게 R축을 잡고 여기는 이렇게 높이축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표면이라는 거는 R 값이 여기 전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그 떨어진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만큼 있을 때가 표면인 거잖아요. 그러면 이 표면에서의 열 전달량이라는 거는 결국에 마이너스 K의 dt dr R은 라지 R이 될 것입니다. 여기다 곱하기 표면적 2파이 RL이 거죠. 옆에 있는 표면적인 거죠. 얘가 결국에 뭐냐? 처음 나왔던 그 Q다. 즉 7.5 곱하기 10의 7승 파이 R 제곱의 L이 될 겁니다. 그죠? 여기서 이 파이 R 제곱의 L이라는 건 부피인 거죠. 왜냐면 이 단위를 잘 보시면 미터 세제곱에 대한 Q였으니까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 열이 방출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이 Q도 부피로 잡는 편이 아무래도가 아니라 그냥 부피로 잡아야 되는 거죠. 죄송합니다. 그래서 R은 아까 말했듯이 라지 R은 봉의 반지름, L은 봉 전체의 길이라고 놓고 보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표면을 통한 표면에서의 열 플럭스, 이 플럭스는 얼마만큼이 표면을 따라 흘러나오는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K의 dt dr R은 라지 R일 때 이 친구는 결국에 2분의 R 곱하기 7.5 곱하기 10의 7승 이 될 거고 얘는 결국에 9.4 곱하기 10의 5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된다 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봉 내부로부터 전도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표면에서 공기 중으로 뭐 대류 같은 게 일어나겠죠. 근데 중심부에서 어떤 반응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이런 열 같은 것들은 전도를 통해서 표면까지 열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. 그 전도에 의해 전달된 열의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물로 이제 전달된다 하면은 이 바깥쪽에 바로 존재하는 물로 전달된다 하면은 표면적 2파이 RL에다가 열 플럭스 K dt분의 dr R은 라지 R일 때 얘는 결국에 아까 봤듯이 2파이 RL 곱하기 H에 대해서 열로 대류로 빠져나가는 A일 테니까요. S0 TS T0가 성립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봉 표면의 온도 TS라는 거는 이제 신부 온도는 T0인 거죠. 얘는 신부 온도. 그래서 결국 TS라는 친구는 다 약분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H분의 K의 dTdr의 R은 R일 때 플러스 T0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147.7도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당히 높은 온도죠. 표면에서 뭐죠? 고기 같은 거 갖다 대면 금방 익을 것 같네요. 네,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문제만 이제 딱 풀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문제 되게 전 재밌게 풀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경진대회 상에서 정말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손가락 표피에 대한 내용의 연구를 하시는 아니면 뭐 단열 처리, 장갑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겠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네, 손가락 표피에는 0.3mm 아래에는 37도씨의 피가 순환하고 있으며 온도를 감지하는 신경은 손가락 표피에서 0.15m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신경의 최고 한계 온도는 40도씨라고 한다. 그러니까 40도씨 이상의 신경 온도가 되면은 그때는 너무 뜨겁다,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. 손가락을 물에 담갔을 때 참을 수 있는 물의 최고 온도는 얼마인가? 그죠? 위험한 거죠, 사실. 얼마나 뜨거운 온도까지 사람의 손이 온도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.
손가락 표피 부근은 평판으로 가정을 하고 살 평균 열전 도도는 K, 열전 날개수는 H다라고 놓고 왔습니다.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오히려 보면은. 그래서 신경과 자세히 이쁘게 써보겠습니다. 신경에서부터 혈액 사이에 열 플러스 Q라고 할게요. 히 플러스. 이 친구는 아까 봤듯이 온도 차이에 대해서 열 전달 개수만큼, 열 전도 개수만큼 곱한 거랑 같을 텐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을 기반으로 0.63 곱하기 40 마이너스 37도씨죠. 그죠? 0.0003 그죠? 0.3mm니까요. 얘는 0.000015 네,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0.15mm라고 했으니까요. 얘는 결국 계산을 해보면 12,600W per 미터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보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혈관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피니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혈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딱 약간 봤다고 보면은 여기 표피, 피부인 거죠. 그 다음에 저기에 신경이 지나가는 거. 신경은 초록색으로 할까요? 좀 외계인 같은가요? 신경이 지나갑니다. 여기서 열전을 기준 다 살이기 때문에 K라고 일정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0.15mm 여기서 여기까지도 0.15mm 그죠? 그 다음에 혈관에서부터 그러면 표피까지는 0.3mm겠죠. 그리고 바깥에는 T제로의 온도로 물이 있다 합시다. 뜨거운 물일 겁니다. 아무래도. 자,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손가락의 단면적을 잘라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표피면 온도를 TS라고 하면은 여기를 제가 TS 온도라고 할게요. 표피 온도. 신경면으로부터 표피면을 거쳐서 표피에서 형성된 물의 경막까지 총괄계수를 U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혈관으로부터 표피까지 온 총괄 연결달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E플러스라는 거는 그 총괄 열전달 개수 U에 대해서 물의 온도 마이너스 이제 신경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온도 40도씨가 되는 거겠죠. 얘는 두께 델타 X 분의 K에 대해서 40 마이너스 TS가 될 거고요. 이거는 결국에 그러니까 표피로부터 물과 열 교환이 일어날 겁니다. 이렇게. 이제 여기서 들어온 열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겠죠. 표피로부터 신경까지. 그럼 신경은 40도씨까지밖에 못 견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 열 전달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신경에서 들어오는 그 전도되는 열과 표피와 물 사이의 대류를 통해서 전도되는 온도를 보자는 겁니다. 표면 온도를 TS라고 가정을 하고요. 그래서 나온 식이 바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. 델타 X는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들어가는지. 그러니까 열 전달의 두께인 거죠. 그래서 이 총괄 열전열 개수는 정상 상태의 열 플럭스에 대해서 위치에 무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표면에 우리 피부 표피면의 온도 TS라는 거는 결국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좀 계산이 될 것 같아요. HT0 나누기 K분의 델타 X 플러스 H가 될 겁니다. 그럼 열전달 개수, 총괄 열전달 개수는 사실 대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고 전도에 대해서는 두께와 K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. 약간 이것도 공식 같은 겁니다. 사실 유도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각자 다 해보시면 금방 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마치 전기 회로에서 저항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합성 저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전도가 일어나는데 두께는 델타 X다 라고 하는 이런 약간 전기 회로상의 합성 저항 구하는 것처럼 열 전달 개수 저항처럼 작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럼 이제 자료에서 주어진 값들을 다시 해보면 이 Q라는 거는 히플럭스였는데 이 친구는 12,600이었고요. 얘는 T0 마이너스 40 그리고 이 T0는 아까 말했지만 뜨거운 물의 온도입니다. 우리 손 밖에 있는 뜨거운 물의 온도
588분의 1 더하기 0.63분의 0.00015 두께가 0.15mm였으니까요. 그래서 T0를 구하면 참고로 598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겁니다. H 이건 거죠. 그래서 계산까지는 아니고요. 아무튼 T0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구해보면은 대략 64.4도씨가 나오는 걸 이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포스트엑스 크리에이터 2023의 유척학 또 열전달을 기반으로 한 이동현상 기초개념과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맡았던 화학공학과 4학년 최연서였고요. 이걸로 6주차 수업을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질문이나 뭐 다른 초청사항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희망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수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동현상이나 전달현상 혹은 뭐 유척학 열전달 또 나아가서 복합 전달과 물질 전달, 확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시고 공부해 주시면 뭐 훌륭한 뭐 화학공학도 기계공학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